야, 지금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찾아보자라는 소리야. 이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점이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점이 어떤 도형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식을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 자취의 방정식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우리 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써. 어떤 점에 자취 방정식이다. 이런 용어. 발자취할 때 그런 자취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운동장이 있어. 운동장이 있는데 내가 여기 눈이 쌓여져 있거든. 흰 눈이 쌓여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걸으면 발자국이 이렇게 남죠. 그럼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내가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어.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지금 얘 같은 경우 원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 요 점의 자취, 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원이 되는데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내가 그냥 앞으로만 걸어갔어. 요렇게. 그럼 내가 앞으로만 걸어가면 요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요런 식으로 물어보는 형태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뭐 A가 뭐 1,2, 뭐 B점이 3,6 이렇게 할까? 요 A와 B가 있는데 요 PA와 PB가 같아지는 요 놈을 만족시키는 점의 뭐 자취를 구하시오. 아니면 요 PA와 PB가 같아지는 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니?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A라는 점이 1,2가 되고 B라는 점이 지금 3,6이 되는데, 요 식을 만족할 수 있는 점 P의 자취거든? 그럼 A로부터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여기 딱 가운데 있는 요런 점이죠. 딱 가운데 있는 요 점은 A로부터 거리와 B로부터 거리가 같을 거야. 그치? 근데 요거만 있는 거 아닐 거야.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직이 등분선을 딱 그어 본다라면 여기에 놓여져 있는 점을 봐봐. 그러면 지금 요 점은 요 A까지 거리와 요 B까지 거리를 보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지금 합동이잖아. R에다가 여기 공통변 R 쓰면 안되겠다. S 요거 공통변, 요 변과 요 변이 같으니까 또 S 그 사이에 끼인 거 같으니까 SAS 합동이 돼.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또 있을 거야. 이런 점. 내가 요 점은 요 A까지 거리와 B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요 식을 A와 B로부터 거리와 B로부터 이제 뭐 A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아지는 이런 점들, 여기에 놓여져 있는 점들은 다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점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점들을 봤어. 여기 수많은 점이 만들어지면 그게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이 점이 자취가 뭐냐? 요거야. 흔적. 요 자취의 흔적. 아니면 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 지금 직선이라는 소리야.
요 식을 만족할 수 있는 놈은 직선이다.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는 소리야.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야, 우리가 지금 요 직선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색깔을 바꿀까?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 건데, 야,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수직이래. 수직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요놈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 3에서 1 뺀 거고 y의 증가량은 6에서 2를 뺀 거니까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야,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요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근데 요 직선이 요 점도 지나가고 있잖아. 요 점. 딱 A와 B의 중간에 있는 중점. 요 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2,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요 점이 나타내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에서는 요 지나가는 점의 y좌표를, x에서는 x좌표를 빼주고 그 앞에 기울기를 곱해서 야, 요게 아이고 5죠? 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다음과 같이 요 놈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은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다음과 같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야,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점이 어떤 형태일까? 요거를 이제 찾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냥 조건에 맞게 식만 세워서 이제 완성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런 문제가 나오면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 처음에 하려고 하는 것은 구하라 하는 요 점을 x, y라 놓자.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 야, 두 번째는 조건에 맞추어 식 세우기. 세 번째는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야, 요게 x, y에 대한 관계식일 거야. 이렇게. 요 작업만 갖춰주면 돼. 점의 자취는. 그래서 점의 자취,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만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고, 해볼게. 진짜 되는지. 야, 우리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얘가 구하려고 하는 점이잖아. 그치? 요 P를 x, y라고 두라는 소리야. 첫 번째 해야 될 일, 요 점 P를 x, y라고 두는 거. 요 점의 자취니까 요 구하려고 하는 점을 x, y라고 놓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조건에 맞춰서 식 세우기. 요게 조건이잖아. 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야, 길이야. A점, P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딱 노트. X좌표 뺀 거 제곱, Y좌표 뺀 거 제곱. 요게 PA의 길이고요. 요번엔 PB의 길이. 야, B의 좌표, P의 좌표니까 X를 빼. 제곱. 요번에는 Y를 빼. 제곱. 이렇게. 그럼 주어진 조건에 맞춰 식 세웠죠? 세 번째는 정리만 하면 돼. 정리. 야, 양변을 제곱할 거니까 사이좋게 노트를 뻗긴다. 이렇게 뻗기고, 요쪽도 뻗기고. 자, 정리할게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더하기 y제곱 빼기 12y 플러스 36이다. 그럼 양변의 x제곱과 y제곱은 버리시고
야,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좌측으로 넘기자. Y만 넘길까? Y만 넘겨. 그럼 8Y. X는 요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숫자 요쪽으로 넘어가면 40. 야, 그럼 Y는 8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8분의 4, 즉 2분의 1X에 8로 나눠주면 5.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야,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방법에 따라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 우리가 이 자취의 방정식은 크게 요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식만 세워서 정리하면 그냥 나오는 꼴이 있는 반면, 얘는 할 게 조금 더 있어. 요 54번은 아니 53번인가? 아닌데? 어디 갔냐? 59번이구나. 그래서 요건 좀 더 할 일이 있는데, 옆으로 빼놓고 계산할까? 야,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P와 점 A에 대하여 선분 PA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가 구하려고 하는 놈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 M을 X, Y라고 이렇게 놓을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X, Y라고 두면 돼. 이제 조건에 맞춰서 식 세울 건데, 야, 요 M은 PA의 중점이잖아. 그러면 A의 좌표는 여기 있거든. P의 좌표가 없죠. 그럼 요 점 P를 뭔지 모르니까 A, B 이렇게 둘 거야. 그래야 내가 조건에 맞춰서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죠? 야,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2로 나누자. X좌표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X는 2분의 A 플러스 2와 같아지고요. Y는 2분의 B 플러스 3과 같아지는 형태야. 야, 우리는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줘야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X, Y에 대한 관계식을. 우선 우리는 요거를 이제 구해낸 거고, 요걸 통해서 이제 X, Y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야, 문제를 보니까 이용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 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래. 그럼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럼 A 더하기 B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야, 그럼 우리는 조건에 맞춰서 조금 정리 좀 해봤더니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을 얻어낸 건데, 우리는 뭘 찾는 거라고? X, Y에 대한 식을 찾아줘야 돼. 그럼 내가 가진 걸 딱 보면 A, B로 이루어져 있는 식, 여기 A와 X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식 하나. 야, 요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소리야. 양변을 1을 곱해. 2를 곱하면 요렇게 되고, 2를 이항하면 요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양변에서 곱해주고요, 숫자 3을 넘겨주면 요렇게 나오는데, 얘를 요 자리에 대입만 해주면 X, Y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2x 빼기 2 더하기 2y 빼기 3 더하기 3은 0이다. 그럼 너 없어지면 2x 더하기 2y 빼기 2는 0이다. 그러면 2로 나눠주고요. y는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서 a는 빼기 1, b는 1. 답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형태 가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는 있으면 돼. 우선 자체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자체 방정식 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내용이 어렵죠. 이렇게. 그 다음 뒤로 갈게. 우리가 어디 할 차례냐. 여기 할 차례야? 48쪽. 세 직선의 뭐 위치 관계인데 뭐 다음같이 분류할 수 있대. 세 직선이 이렇게 나란하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구나. 두 개가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아니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영역으로 나눠지는구나. 평행한 직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영역으로 나눠지는구나. 아니면 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영역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다 다른 상태로 있어야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알 수 있죠. 요게 뭐 다 평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두 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크게 구분을 지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해보면 되겠죠? 요거 1번 직선, 요거 2번 직선, 3번 직선. 표준형으로 바꿀게. 그냥 편하게 풀려고. 식이 예뻐서. 요렇게 1번씩 정리해 줄 수 있고요. 2번식 y는 빼기 x 플러스 2. 3번식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이렇게. 1번과 2번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져 있는데 3번만 모르네. 우선 1번과 2번은 기울기가 마삼 마일이니까 달라. 그래서 1번과 2번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3번이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뭐 이런 경우는 생길 일이 없고 벌써 두 직선은 평행하지 않으니까 요 두 가지 경우를 고민하면 되겠네. 3번 직선이 어떤 직선과 평행하게 그려진다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구나. 아니면 요 3번 직선이 1번과 2번이 만나는 요 교점을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요 3번이 첫 번째 케이스, 요 3번이 1번과 평행하게 그려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1번과 평행하게 그려지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1번과
평행. 야, 두 번째. 야, 3번이 1번과 평행하지 않고 요 2번과 평행해도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1번과 2번이 이렇게 있는데 야, 요 3번이 이번에는 요 2번과 평행한 상태. 이렇게. 자, 세 번째 케이스. 자, 마지막 케이스는 요거 1번과 2번이 있는데 3번이 요 교점을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삼각형도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3번이 1번과 2번의 교점 지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 경우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야, 3번과 1번이 평행. 기울기를 보자. 요거 기울기. 그러면 1번과 3번이 평행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와 마3이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A는 3이야. 이렇게 구한 거고. 이번엔 3번과 2번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이 같다. 그래서 A는 1이 될 때. 그 다음에는 교점. 교점은 둘이 연립해주면 되겠죠? 둘이 같다라고 연립할게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1. x에 1 대입하면 y도 1 되네. 그래서 1번과 2번이 만나는 점이 1,1이네요. 요 교점이 1,1이네. 이렇게. 야, 요 점 지난다. 대입하라는 소리잖아, 이거. 그래서 3번에 대입할게, 여기.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다. 너 넘어가면 A는 넘어가서 마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값은 이렇게 3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려운 내용이 많네. 내용 얘기할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직선에서는 이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원에서는 이제 좀 사용하는 개념이거든. 연립하기가 싫으니까. 교점은 연립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게요. 잘 봐. 야, 두 직선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야, 여기를 우리는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교점은 얘와 얘를 연립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요 교점, 요 교점은 연립방정식, 요 두 놈,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0. 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야, 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곧 요 교점이 되는 거야. 내가 식을 하나 세워볼게.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걸 가지고 식을 세워볼게. 식을 ax 더하기 by 플러스 c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야, 요 뒤에다가 k를 해서 더한 다음에 능력이라고 해놓을게. 요거를 갖다 적고, 야, 요거를 갖다 적고, 한 군데에다가 k배를 해서 더해놓, 식이야. 요 식 있죠? 내가 만든 식. 지금 얘는 x에 대한 1차죠? 이거 ax, a 프라임 kx니까 x에 대한 1차. 그 다음에 by k, b 프라임 y니까 요 y 된 1차. 그럼 지금 요거는 x, y에 대한 1차니까 요거는 지금 직선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내가 어떤 직선의 식을 하나 적어 준 거거든? 요놈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야, 직선 요놈이 k의, 요 k가 뭐인지 모르잖아. k에 뭐가, 어떤 실수값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식이. 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생각을 해볼게. 찾아볼게. 야, 요 주어져 있는 요 식이 요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 어떤 점일지. 야, 우리 요 k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우리 0이 되려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놈과 요놈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k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0 더하기 0, 0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는 요놈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 되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 0이 되는 요놈, 요 두 놈이 각각 0, 0 될 수 있는 요놈의 해, 그치? 요 x, y 값이 이렇게 있을 거야. 순서상으로 이런 식으로 있겠죠? 야, 요놈과 요놈의 해, 요거를 항상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근데 지금 요놈과 요놈의 해라는 게 결국 뭐였어? 여기 적어놨죠? 요놈과 요놈의 해라는 게 뭐야? 교점이라고 그랬지. 그럼 지금 우리는 요 식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야. 요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놈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놈의 교점, 요 교점을 항상 지날 수밖에 없는 식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야, 이게 지금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소리야, 이게.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니? 요거 가져다가 적고 k배를 해서 붙여준 거지. 야, 우리가 두 직선을 가져다 적은 다음에 아무데나,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k배를 해서 더하기로 붙여주면 그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소리야. 야, 그러면 여기 정리되어 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요놈과 요놈을 딱 가져다 적은 다음에 K배를 해서 더하기로 붙여주면 그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식이구나. 아, 요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105번을 보시면 105번 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소리야. 지금 한 내용을 보면, 야, 요 직선과 요 직선, 요 두 직선, 요놈과 요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근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세운다? 요거 2x 빼기 y 더하기 6, 요거 3x 더하기 2y 빼기 5, 요거 적은 다음에 둘 중에 아무데나 k배를 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그냥 뒤에다 붙일까? 편의상?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얘가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야, 요 K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요 K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요 K값에 따라서 엄청 많아지는 거야, 사실은. 야,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엄청 많겠지, 사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K값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K값만 찾아주면 끝나는 건데, 그 옆에 이 말이 적혀져 있다. 점 2,3을 지나간다. 대입하면 되죠. 점 지난다. 그래서 x에 2, y에 3 이렇게 대입을 해줄 거야. x에 2, y에 3 이런 식으로. 그럼 정리하면 7 더하기 7k가 0이네요. k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끝내면 끝나겠다. 2x 더하기 y 더하기 6 여기다가 빼기 1 대입하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3x에서 요거 빼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에서 2y 뺐으니까 마이너스 3y, 6에서 요놈 빼주면 6이니까 12.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적어줍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준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했죠. 이제 이런 식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우리 중학교 때는 요 교점을 찾았어. 교점은 어떻게 찾아? 연립. 그럼 2x 빼기 y 플러스 6은 0하고 3x 더하기 2y 빼기 5는 0을 연립해야 되니까 위에 거에 2배를 합시다. 4x 빼기 2y 플러스 12는 0. 아래는 그대로 둘이 더해주면 7x 더하기 7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돼서 y는 4가 되네요. 그럼 요 교점이 마이너스 1,4 그리고 또 다른 점이 2,3. 야,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기울기 구하시면
2에서 마이너스를 빼주고 3에서 4를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y 빼기 3은 마이너스 3분의 1 x 빼기 2 되고 3을 곱할게. 마3을. 그럼 마이너스 3y 더하기 9는 여기다 마3 곱하면 그냥 x 빼기 2만 남고요. 다 오른쪽으로 넘겨.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1은 아니다. 왜 틀렸냐 이거? 답이 달라. 아 이거 11이구나. 내가 계산 잘못했네.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에서는 특히 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P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K로 묶어주고 K가 없는 건 따로 묶어줘서 우리가 0, 0 이렇게만 두고 풀면 끝. 그래서 전개할게요. 이렇게 2xk 빼기 x yk 플러스 2y 3k 마이너스 4는 0. 그럼 여기 k 들어가 있고 k 들어가 있고 k 들어가 있으니까 k로 묶어 주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 다 뒤에다가 따로 묶어주고 요 k에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우리는 0이 돼야 되니까 항등식 성질에 의해서 너희들이 0이 돼야 된다. 2x 더하기 y 플러스 3이 0 마이너스 x 더하기 2y 빼기 4가 0이니까 둘이 연립할 건데 위에다가 그냥 냅두고 아래에다가 2를 곱할게. 그러면 더해주시면 5y 빼기 5가 0 y는 1이다. y에 1 딱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2. 아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항등식.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109번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사실을 이용한다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할게.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 그 다음 요거 x 더하기 4y 빼기 7. 야, 둘 중에 아무데나 k배를 해서 더해주면 요게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야, 우리 k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요 직선과 수직이라는 것을 이용하래. 야, 요 놈을 좀 정리 좀 할까요? 요거 4x kx니까 4 더하기 k x 그 다음 이거 3y랑 4ky니까 3 더하기 4k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y 7k 이렇게
그럼 요놈과 요놈을 이제 수직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표준형을 이용하면 얘를 y는 정리하는 게 별로지. 그러니까 일반형을 쓸게. 일반형. 우리 일반형에서는 요 x와 y 앞에 있는 요 숫자를 곱해서 더한 게 0이다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x 앞에 있는 숫자 곱해주시고, y 앞에 있는 숫자 3하고 3 더하기 4k 더해주시고, 곱해주시고, 더한 게 0이다. 이게 수직의 조건이었죠. 일반형에서. 4 더하기 k 더하기 9 더하기 12k는 0이 되고요. 13k 더하기 13이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마이너스를 쏙 넣어주면 4x 더하기 3y 빼기 5 마이너스 1 넣어준 걸 바로 분배할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플러스 7. 그럼 3x 빼기 y 플러스 2는 0이다. 요게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 조건 요거 쓴 거야. 일반형에서 수직의 조건은 x 앞에 y 앞에 x 앞에 것끼리 곱하고 y 앞에 것끼리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요걸 써줬다라고 보면 돼요. 됐지? 너무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요놈과 수직이래. 얘를 표준형으로 적어보면 3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7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7인데 요놈과 수직이 돼야 되니까 수직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3이라고 봐야 되겠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리고 점 하나가 필요한데 요 교점을 지난데 교점 연립해서 찾아주면 되잖아. 이거는 그쵸? 바로 연립할게요. 요거 그대로 적고 요거에 4를 곱할게. 그럼 4x 16y 빼기 28은 0 빼면 마이너스 13y 더하기 뭐야 23? 이렇게? 숫자가 이려. 나 뭐 곱한겨? 맞지? 4를 곱하면 4x 16y 마이너스 28. 그럼 빼주면 왜 숫자가 이렇게 더러워? 플러스 28이니까 맞나? y는 13분의 23인데 13분의 23 여기다가 대입해서 x값 또 찾을까? x 더하기에 여기다가 4를 곱하면 13분의 92 빼기 7이니까 13분의 91은 0 x는 마이너스 13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식 세울게.
y에서는 13분의 23 빼주고 x에서는 13분의 1을 빼주고 그 앞에 기울기 곱하고 y 빼기 13분의 23은 3x 더하기 13분의 3. 그 y는 3x에 이거 넘어가면 13분의 26이 되겠네요.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3x 빼기 y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다라는 소리야. 똑같이 나오죠? 3x 빼기 y 플러스 2는 0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꼭 쓸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원에서는 어차피 할 거야. 넘어가자. 이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필수 공식이야 고등학교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는 거리라는 것은 항상 가장 가까운 상태일 때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여기 점이 있고 요 직선이 있다라면 내가 이렇게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의미할 건데 수학에서는 다 가장 가까울 때를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가 요 빨간색이 가장 가까울 때잖아. 요 길이보다는, 그치? 그래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다. 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다 그러면 뭐 요런 걸 거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요만큼의 길이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게 가장 짧은 상태. 즉 수선을 그었을 상태겠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걸 공식이거든. 요게 공식.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내가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겠지. 요 빨간색. 수직이면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요놈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요 점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점하고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뭘 보는겨? 공식 이 얘기를 먼저 봐야지요. 공식을 봐. 공식 이거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별거 아니야. 말볼 그냥 이렇게 봐서 그려. 문자로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겨. 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여기가 교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요 점을 구할 수 있겠죠, 연립해서. 그럼 내가 요 점하고 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요거만 보면 돼.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직선이 있죠. 근데 직선이 지금 일반형이다. 표준형 아니요? 야, 우리 일반형으로 고쳐서 쓸 거야. 이렇게. 루트분의 절대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위에 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요 점을 대입해서 적은 거야. 그냥 요 x 자리에 x1 적었죠. 요 y 자리에 y1 적었지. 그리고 요 c 그대로. 이거 그냥 점을 대입해서 적은 거야.
요 점을 여기에 대입해서 그냥 적어준 거야. 분자는. 아래쪽에는 a제곱 b제곱이 있는데 요 직선에서 요 개수라고 부르잖아. x와 y 개수. 요 개수 제곱의 합이야. x 개수, y 개수. 아래쪽에는 요 개수 제곱의 합이야. 그냥 이렇게 x 개수, y 개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준 거. 아래쪽엔 요걸 적었다라고 보면 되고, 위에는 그대로 그냥 요 x, y에 요 점을 그대로 대입해서 적어준 거구나. 이렇게 점 대입.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3분의 5x 플러스 3분의 2y 플러스 1은 0이야. 이렇게. 요거 일반형이죠. 요거를 여기다가 공식을 적용하고 싶어 안 적용? 싫잖아. 굳이 얘를 3을 곱해도 같은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사용하는 게 좋겠어? 얘를 사용하는 게 좋겠어? 아래가 낫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가 뭐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정수로 만들어 놓고 써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일반형으로 고칠 건데 개수를 정수로 이렇게 바꿔 놓고 써주면 된다라는 소리야. 개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고. 야, 일반형으로 바꾸라 했는데 13이 저쪽에 가 있으니까 13을 가지고 와. 이렇게 됐죠? 자,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루트 분의 절대값. 아래쪽에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라. 요 x개수와 y개수, 그쵸? 이거 제곱한 거 더하기 요거 제곱한 거. 이런 식으로. 위에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 이렇게 x에 0, y에 0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13분의 13이니까 답은 1이구나 해주면 끝나는겨. 야, 요건 표준형이죠. 그럼 일반형으로 바꿔. 다 왼쪽으로 넘겨. 4분의 3 x 더하기 y 빼기 5는 0 됐죠? 근데 내가 개수 제곱해야 할 때 이거 정수가 좋다라 그랬잖아. 분수는 싫어. 4를 곱해. 요렇게 일반형으로 개수가 정수인 형태로 바꿔놓고, 야,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쓰면 되는데, 루트 절대값. 아래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위에는 점을 대입. x에 1 대입하면 3, y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20. 그 5분의 이거 뭐냐 이거 25? 그래서 5분의 25니까 5가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요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것도 똑같이 써주면 돼요.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야지. 이렇게. 야, 루트 절대값. 야, 개수 요거 1, 요거 마이너스 2. 이렇게 제곱해서 더해주고, 야, 위 대입해. x에 a, y에 1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 그럼 정리하면 루트 5분의 a 더하기 4 절대값인데 요게 루트 5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네. 양변에 루트 5를 곱해주시면
a 더하기 4 절대값이 5. 그럼 a 더하기 4는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a는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9가 되거나 이렇게 a값 구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야. 갑자기 쓰러지려고 그래. 응? 끝났어. 근데 원이 더 싫을 텐데. 원만 넘어가면 그냥 좀 나아. 원. 요놈과 수직이 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수직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된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3i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돼서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 요게 기울기거든? 그치? 수직이다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게 이제 조건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겠니? 요거랑 뭐랑 곱해야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어? 역수? 4분의 3이 내면 되겠나?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y는 4분의 3x 더하기 b라고 적어줄 수 있죠? 우리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써줘야 되니까 직선의 식을 적어줘야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얘를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선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0,0에서 요 거리가 2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지금 요놈이 표준형이니까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개수는 정수로 하라고 했으니까 4를 곱할게. 이렇게. 그러면 공식 써주면 되겠죠. 루트 절대값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 제곱하면 9 제곱하면 16 0,0 위에는 점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x에 0 y에 0 대입하면 다 사라지고 요거만 남네. 요게 5분의 4b 절대값인데 요게 2가 돼야 된다. 그럼 4b의 절대값이 10이 돼야 된다. 그러면 b의 절대값이 2분의 5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그럼 b는 뿔마 2분의 5가 돼서요. 요 자리에 쏙 다시 대입하면 y는 4분의 3x 뿔마 2분의 5 직선이 이렇게 두 개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지금 요거 보니까
앞에는 같고 끝에만 다르니까 이거 평행한 상태잖아. 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얘기할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다?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아까 우리는 뭘 구하는 거라 그랬어? 이렇게 가장 짧을 때 이렇게 수직을 이룰 때를 구한다라고 했죠.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 길이를. 야, 근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 구할 거냐면, 야, 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 그럼 내가 요 점에서 반대편에 있는 요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우리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쓸 수 있으니까 공식에 의해서. 근데 내가 요 길이를 구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동일하잖아. 그래서 점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하겠다라는 소리야. 야, 요쪽에서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이렇게 점 하나 선택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요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써주면 된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뭐 절편이나 아니면 뭐 정수값으로 찾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다가 뭐 y절편이 좀 좋아 보이는데 x가 0 y가 2면 성립하잖아. 그러면 내가 요 0,2라는 점에서 요 반대편에 있는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건데, 공식에 의해서 루트 절대값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점을 대입. x에 0 대입하면 0 되니까 버리고, y에 2 대입하면 4 더하기 9가 돼서 루트 13분의 13 루트 13이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겨.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점 하나를 선택해서 반대편에 있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건데, 얘도 근데 공식이 있기는 있어. 이렇게. 똑같이 노트분의 절대값인데, 아래쪽에는 개수제곱이야. 똑같죠? 위에는 요거 C랑 C'인데, 요거 C, C'. 요 상수항이죠? 항수항 차이를 적으면 된다라는 소리야. 야, 얘가 가지고 있는 점 아무거나 선택할 건데, x가 0이면 x에 0 대입해 볼게. 그럼 by 플러스 c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점을 찾아주고, 요 반대편에 있는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쓸게. 그럼 루트분의 절대값이 돼서 개수를 제곱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에 0 대입하면 요거 사라져버리고, 그치? 여기다가 요 b 옆에다가 y 자리에 마이너스 b분의 c를 대입하면 약분돼서 마이너스 c가 남고, 거기에 플러스 c 프라임 요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요거 상수항, 요 상수항끼리 빼준 거에 절대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식을 외워둬도 괜찮아. 공식을 외우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루트 절대값, 개수 제곱이야. 어차피 얘로 하나 얘로 하나 똑같으니까 9 더하기 4에다가 상수항 마이너스 4에서 9를 빼. 이렇게 상수항 차. 그럼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13의 절대값이니까 루트 13분의 13 루트 13이구나.
똑같이 나온 거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공식을 에어더도 나쁘지 않아. 땡겨. 요까지 할게. 요까지부터. 요거까지 하면 쓰러지겠어.